산에 올랐던 70대가 숨지는 등 등산철 조난사고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봄보다는 여름에 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면이 좌우로 기운 횡단경사 보행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발파 과정에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준 채석장에 대해 충주시가 문을 닫도록 했는데 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최저안전 등급을 받아 하루아침에 내몰리게 된 충주 어울림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원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특혜 형평성 논란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산을 찾은 분들 많을 텐데요.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단양 월악산에서는 7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져 그대로 숨졌고 또 소백산과 속리산에서도 헬기 구조가 이어졌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산악사고가 부쩍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이 줄에 매달린 채 헬기로 올라갑니다. 함께 묶인 커다란 들것에는 70대 등산객이 실려 옮겨집니다. 지난 4일 단양 월악산 제비봉 인근에서 70살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산행에 나선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날씨가 좀 무더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좀 무리한 산행이지 않았나. 하루 앞서 단양 소백산과 보은 속리산에서도 등산객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두 곳 모두 60대 등산객이 근육 경련 등 탈진 증세를 보이면서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신 상태로 계속 올라가다 보시면은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리 경련이 있으신 상태고 좀 추위를 많이 느끼신다 하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만 3천여 건으로 본격적 행락철인 4, 5월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가을 단풍철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에 열사병 위험까지 더해지는 데다 소나기가 내리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열사병이라든지 또 탈수, 탈진 이런 것 때문에 뭐 근육경련이나 심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경로를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르막길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특히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더 힘들겠죠.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오르막길만큼 두려운 길이 바로 또 옆으로 기울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살펴보면 이런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인도를 지나갑니다. 좀 더 급한 경사를 만나자 휠체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나아갑니다. 장애인 이문호 씨가 옆으로 기울어진 횡단 경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저도 몇 번 넘어진 적이 있고 뒹굴면 옆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차는 달려오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주변 건물이 1층 바닥면을 높이면서 인도의 횡단 경사가 급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물을 인도 위에 내려다 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가 버립니다. 이 인도의 일부 구간의 경사각은 무려 13.2도. 경사도로 환산하면 23%가 넘습니다. 도로 구조 규칙상 보도 경사는 2%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보다 무려 11배 이상 경사가 심한 겁니다. 종단 경사는 기본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걷습니다. 근데 횡경사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힘이 치우쳐지게 되면서 중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이렇게 횡단 경사가 심한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과 도로 사이의 경사가 너무 급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한 곳도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장애인이 넘어지거나 차도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분들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현장 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걷기가 불편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보행 장애인은 청주에만 11,000여 명. 이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구제역 방역대가 아닌 청주와 증평 지역 도축장 출하 제한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구제역 마지막 발병일로부터 3주가 되는 오늘부터 방역대 밖 증평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일반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발병일이 증평보다 이틀 늦은 청주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청주와 증평 방역대도 이번 주부터 환경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달 중순쯤 이동 제한 명령을 모두 해제할 방침입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이 1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동량면과 알림동, 괴산군 괴산읍 등 3개소 0.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9일 첫 발병 이후 누적 피해 면적을 10.1헥타르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주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은 현재 제천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 40개 농가로 번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은 39.4헥타르였습니다. 2년 전 충주에서는 평온한 농촌 마을에 어른 주먹만한 돌덩이들이 날아와 주택 지붕 곳곳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주민들이 항의하자 충주시가 채굴을 중단시켰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지붕 곳곳에 어른 주먹만한 구멍이 났습니다. 황당한 이 구멍으로 비도 셉니다. 재작년 8월 느닷없이 커다란 돌덩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인근 공장과 닭장, 버스 정류장까지 돌은 오발탄처럼 마을 곳곳을 때렸습니다. 사람이 밑에서 던졌다 그래도 튕겨져 나가지 뚫릴 만한 위력을 못 갖는데 날라온 돌이기 때문에 300m가량 떨어진 채석장에서 발파 도중 튄 돌덩이였습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 일을 계기로 충주시는 채석장이 낸 채굴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사실상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업체가 받지 못한 걸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과한 처분이라며 충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동의서 미제출이 영업 정지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상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충주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여해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기준을 딱 정해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도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충주시는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을 위해 충주시가 서둘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 사이의 입장도 갈리고 있고 또 특혜 논란도 있어서 문제 해결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조례안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의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옮기는 점포의 임대료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7개월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영업 보상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익사업 최대치인 4개월 정도가 대상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34억 원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마냥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충주시가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점포를 갖고 있으며 사용료를 내던 조합원들은 반발합니다. 현재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사용료를 본인들이 내고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형평성 논란입니다. 상인들이 내던 사용료는 한 달에 몇만 원 선, 인근 상가 임대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시장의 선례가 되기에 입법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시장이고 이제 개인의 소유가 돼 있지만 이거는 공설 시장이라 건물 자체가 시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어울림시장에 추가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 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안전 진단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조례안은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가 다음 달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등 지난해 4개 시군의 수해 지역 77곳 가운데 95%인 73곳의 복구가 이달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다음 달까지 나머지 4곳의 복구를 마치고 지난 2020년 큰 피해가 났던 16곳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복구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도심 도로에서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청주시 월명로에서 폭 70cm, 깊이 1m 크기의 대형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차량이나 행인이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임시 조치했다며 오늘 바로 복구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분평동 가마지구와 맞닿아 있는 장성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장성동 134번지 일대 27만 7,155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사업 시행자는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친 뒤 착공해 오는 2026년 말까지 3,9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 또 근린 생활시설 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단양군이 구인사 템플스테이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단양군은 단양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이자 지역의 대표 사찰인 구인사를 활용한 템플스테이 체험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5일 기준 7,500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비대면 채널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마음증진센터는 충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햇님 달님 상담소를 개설하고 평일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또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상담 외에도 매주 화요일을 학교 방문의 날로 지정해 상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마음증진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상담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